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걱정될 정도더라고요. 국내 축구 팬들은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를 일방적으로 선임했기 때문이죠.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때만 해도 유능한 외국 감독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축구협회도 약속했고 팬들도 그 말을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감독 선임 작업을 차일피일 미룬 데다 3월과 6월에 벌어진 경기는 임시감독 체제. 아니 무슨 축구 국가대표를 임시감독으로 하나요? 이런 체제로 치르는 황당함까지 보였잖아요.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진 축구협회는 시즌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홍명보 울산 감독을 갑자기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기행까지 시전하더라고요. 이런 선임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축구 팬들 강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축구협회 그리고 홍명보에 관련된 각종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감독 선임과 관련된 전력강화위원회 소속 박주호 위원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두 개의 심장으로 통하는 우리의 박지성 선수, 그리고 꾀돌이 이영표 선수, 그리고 여러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도 홍명보 선임을 비판하고 있고요. 게다가 월드컵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손흥민 선수 등 일부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마저 홍명보 감독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것이다. 뭐 이거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곧 열릴 파리 올림픽 출전 못하잖아요.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 아시아의 호랑이가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축협. 이러다 말겠지. 란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난받았던 감독들도 경기만 잘 치르면 여론이 금방 바뀌었던 것처럼 오는 9월 예선에서 승리만 하면 지금의 혼란, 지금의 비난,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몽규 축협 회장과 홍명보의 생각대로 될까요? 이를 점쳐볼 수 있는 세계적인 스캔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보잉 스캔들. 그런데 보잉은 항공사잖아요. 축구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보잉 스캔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난 1월 구글이 발견한 성과 좋은 팀 공통점 5가지, 이런 제목의 방송에서 보잉 스캔들을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보잉 스캔들 계속 진행형이더라고요. 지난 10일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고 가속 중이던 아메리카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 바닥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보다 이틀 전인 8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57 기종 여객기가 LA 공항에서 이륙한 뒤 기체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오는, 아니 기체에서 어떻게 바퀴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바퀴가 떨어져 나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기를 이용하는 관광객 중에는 보잉은 거르는, 보잉 타는 것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잉 아니면 가지 않겠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잉 하면 세계 최고의 항공사인데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인식 덕분에 이런 말까지 나왔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에버렛에 있는 보잉의 공장 견학 프로그램 마지막 코스에는요, 기념품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념품점에서 파는 티셔츠나 컵, 냉장고, 자석 기념품, 이런 데에는요, If it's not going, I'm not going. 보잉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문구는 이렇게 패러디되고 있다고 해요. If it's Boeing, should I be going? 보잉인데
가야 하나요? 어우, 보잉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이런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운행 중 덮개가 뜯어져 나갔던 사고 이후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사고는 이미 수년 전에 발생했었죠. 2018년 인도네시아, 2019년 에티오피아 연쇄 추락 사고로 무려 346명의 탑승객 전원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황당하게도 조정 특성 향상 프로그램 MCAS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계 결함도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수백 명이 죽다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도대체 천하의 보잉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미 20여 년 전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도 외부가 아니라 보잉 내부에서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내외부 경고를 무시한 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묵살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보잉의 위기의 역사는 무려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보잉은 한때 안전의 대명사로 통했었거든요. 동시에 엔지니어의 회사로도 불렸었죠. 최고의 항공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가족 같은 노조와 엔지니어들이 단결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 경영진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보잉은 게으름 B 뭐 이런 식으로 불렸을 정도라고 해요. 특히 보잉의 항공기가 품질은 최고였지만 너무 비싸다. 그 이유가 노동의 비효율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파다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경쟁사인 프랑스 에어버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그래서 보잉의 경영진은 변하기로 결심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특히 1997년 전투기의 명가인 미국의 항공사 맥도널드 더글라스 아시죠? 이 보잉이 이때 이 더글라스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인수만 한 게 아니라 이 더글라스 출신의 경영진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경영진들이 보잉의 변화를 주도했는데요.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이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때부터 내세웠다는 거죠. 기술 대신 돈.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야를 아웃소싱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동체와 날개, 이게 바로 안전의 핵심이 되잖아요. 이 핵심이 되는 그런 동체와 날개만은 자체 생산을 그동안 보잉은 해왔었는데 이런 관행을 깨고요. 신형 항공기 787 드림 라이더를 개발할 때부터는 무려 공정의 70%를 50개, 한 개도 아니고 50개가 넘는 외주사에 맡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기간을 6년이 걸릴 것을 4년으로 줄이긴 했어요. 개발 비용도 1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787 드림 라이더 제대로 날 수 있을까요? 그냥 꿈 깨게 됐다는 겁니다. 2011년 첫 인도 이후 연료 누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각종 사고를 연이어 터뜨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태를 정확히 10년 전에 예측한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그 내부 보고서. 그 보고서는요, 보잉의 유명한 엔지니어 존 하트 스미스가 2001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인데요. 여기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핵심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건 극도로 위험하고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보잉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파트너사를 인수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부가가치 작업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모든 이익을 아웃소싱하는 것과 같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영진은 그의 주장을 무시하고 2005년 항공기 동체 제조 사업부를 매각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사업주가 바로 그 유명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하지만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보잉의 갑질로요, 보잉 787용으로 제작한
동체에서 항공기당 평균 100만 달러 넘는 손실까지 입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체적으로 공개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값을 많이 나가고 있는지. 게다가 2020년 코로나로 발주가 끊기자 이 스피릿은 노련한 승용공을 무려 6,800여 명이나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노련한 승용공 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스피릿의 질 관리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를 걸러내 보이게 내부 조직도 문제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돈만 쓰는 조직이라며 안전성을 점검하는 인력을 10분의 1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보잉의 항공기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잉이 이제는 정신을 차린 듯 보인다는 거예요. 매각했던 스피릿을 다시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스피릿을 분사한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무려 19년 만에 대반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에 대해 이브도즈 인사이드 경영학 교수는 한 언론에 이런 글을 기고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부잉은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야심차고 어려운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복잡하고 분산된 공급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 관리 문제죠. 보잉 스스로 만든 도전에서 스스로를 구출할 수 있는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보잉은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안전을 외면하고 이익만 추구하다가 안전과 이익 모두를 놓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잘못을 무려 19년이 지난 이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너무 오래 걸렸죠.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라도 안전의 대명사 보잉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명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 축구일지도 모르겠어요.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 지적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2013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이 축협 회장으로 취임할 때만 해도 제왕적 거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평가를 언론들이 했더라고요. 수탈한 성격과 낮은 자세가 그의 특별한 리더십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호평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언론들에 의해 미화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뜻있는 축구 관계자들은 정 회장 역시 재앙적인 경영으로 대한축구를 망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대표 감독은 물론 기술위원, 기술위원장 등 주요 요직에 오르려면 회장 눈에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히딩크 감독 이후 없어진 줄 알았던 항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파와 국내파의 갈등도 정 회장 취임 이후 더욱 불거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 회장이 이를 보듬는 게 아니라 더욱 부추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보잉 내부 보고서가 위기를 경고한 것처럼 국내 축구인들도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축구가 몰락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실제로 곧 열릴 예정인 올림픽에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참가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아시안컵 출전으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커 보인다는 겁니다. 2년 뒤 2026 북중미 월드컵. 여기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을 보지 못할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차 예선 우리 상대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뭐 몇몇만 보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팀인데 이들과 경기를 펼쳐 이 안에 들어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거든요. 뭐 실력만 따시면 당연히 1위로 월드컵에 나갈 것이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홍명보 사태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보이콧한다면 정말 승리를 장담하기도 힘들고요. 물론 3, 4위로 쳐져도 4차 예선을 통해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아시아 호랑이라는 국가대표팀 자존심이 이를 용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문제는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정 회장은 물러날 생각은 물론 자신의 뜻대로 감독을 선임하는 자충수까지 두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보잉처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축구팬은 물론 온 국민이 일어나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